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강의 진행 맡은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정말로 친구와 얼마나 즐겁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얘기를 좀 풀어볼 시간이거든요.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모실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강경민 리더님, 골드 디렉터 김문진 리더님, executive 골드 디렉터 이미연 리더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차렷, 경례. 네, 앉아주실까요? 사업 강의 하시고 직접 이렇게 PT도 다 끄시고 아주 주도적으로 안 꺼지는군요. 뿅 꺼주세요. 자, 제가 잘 보이시나요 뒤에서? 네, 제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앉기가 좀 작아요. 네, 진짜예요? 이해해주세요. 우리 이제 당 떨어질 시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강경민 리더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진 리더님과 어떤 친구 사이셨는지, 그리고 컨택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실게요. 네, 먼저 옆에 계신 김문진 리더님하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함께 다닌 동창이고요. 집도 가까워서 매일같이 붙어 다녔던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사업을 하면서 2년 동안을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친한 친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격을.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일을 할 성격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 같이 하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고 가장 함께 하고 싶고 성공해서 같이 누리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러한 친구가 내가 이 일을 전달했을 때 거절해버리면 내가 데미지가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고 거절을 받지 말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년 동안에 전달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몸도 아프고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도 않고 이제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했지만,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뭐 아이들도 다 건강하고 친구도 건강하고 그리고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남편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들도 경제력이 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이 이 친구한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1박 2일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제 불현듯 깨달았던 게, 그 모든 게 다 나 혼자의 생각이구나. 내가 이 친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속 얘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날 돌아오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다음 날인 일요일날 바로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의 속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겉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게 미안했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한테도 이 일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이제 진지하게 이 일을 알아볼 것을 권유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 사업을 알게 된 게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만성 편두통으로 매일매일 타이레놀로 연명하는지도 몰랐고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더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살이나 좀 뺐으면 좋겠다. 남은 100세까지 그 몸뚱아리로 살긴 힘든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5년간 한결같다. 몸도 마음도 변한 게 없다. 칭찬인지 디스인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자, 그러면 김문진 리더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년 동안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었어요. 친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궁금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2년 후에 실제로 어떻게 해서 사업을 결단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친구니까 당연히 이제 유나가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궁금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되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냥 저한테 주어진 삶 그리고 환경 거기에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당연히 없겠죠. 건강적으로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그 해외여행을 이제 뭐 다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여유로웠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신랑이랑 그냥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이제 취미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름 바다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죠. 비행기 핫딜이 뜨는 거를 기다렸다가 핫딜이 뜨면 정말 제일 싸게 어떻게 그 가격에 갈 수 있어 싶은 항공권 가격으로 여행 날짜를 잡고 호텔부터 모든 이제 여행을 최저가로 그렇게 이제 세팅을 딱 해가지고 1년부터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4박 5일, 3박 4일을 가는데 저는 신랑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2주나 해외를 가, 와, 쟤네 정말 잘 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남들이 3박 4일 가는 돈으로 2주 여행을 세팅을 해서 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제 속사정은 사람들이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서 쟤는 굉장히 여유로운 친구야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너는 셋이나 역시 부의 상징인 셋째를 가졌어. 너는 여유롭구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현실을 제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여유가 있나? 새 아이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내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제가 괜찮다,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제적 현실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는 별개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만 내가 추가로 조금만 더 벌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타이밍에 내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때 친구를 딱 쳐다보니까 제가 20년이 넘게 알고 지냈던 친구는 병약하고 늘 아파서 내일 만나자 하면은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 아이가 열이 40도야 내가 몸이 아파 이러면서 꼭 약속을 캔슬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굉장히 건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의욕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좀 의욕적이지도 않고 활발하지도 않고 이랬던 친구인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산화라는 거를 하나를 했을 뿐인데 굉장히 밝아져 있고 활기차 있고 그러니까 많이 제가 알고 있던 친구의 모습하고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던 친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이렇게 외향적인 모습도 달라져 있는데 과연 그 일이 뭘까라는 궁금증에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 그래서 얼마 벌어? 라고 물어봤더니 150만 원을 번대요.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잖아요. 150에서 200. 만약 1000만 원 번다고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150에서 200을 딱 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본사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그날 바로 이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드릴까요? 타이밍이 결정적이었죠. 그 당시에 강영민 리더님께서 150에서 200을 벌고 있지 않으셨다면 혹여나 지금처럼 1,500, 2,000을 벌고 계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타이밍 정말 좋아하네요. 그 여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 여행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다녀와서의 날라온 그 카드값 때문에 우리가 여행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족한 삶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움 없이 사셨다고는 하셨지만은 부모님에게 그런 삶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삶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회를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삶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되게 유복하게 자란 것 같죠? 이렇게 해주세요, 좀. 많이 이뻐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열심히 사셨지만은 그런 삶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은 내가 풍족한 삶,
그리고 어떤 뭐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의 풍요로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선생님이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그런 걸 물려주기는 사실 꿈꾸기가 힘들었죠. 왜냐면 저의 꿈도 건물주였거든요. 네, 다들 생각하는 건물주. 그래서 저도 이 기회를 잡고 지금 사업을 5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문진 리더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시고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인 이미연 리더님에게 전달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전달을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면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셋이 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3 때 굉장히 친해졌던 친구인데 미연 리더님이랑 저희 강경민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사이, 그리고 저랑 이미연 리더님은 같이 만나는 이제 친구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뭐 전화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던 사이도 아니고 1, 2년에 한 번씩 그냥 얼굴 보고 서로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은 연락이 끊겼잖아요. 저랑은 어쨌든 1, 2년에 한 번씩 이제 보는 친구였고, 그러다가 제가 이 사업을 결정을 했던 게 4년 전에 이제 셋째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 제가 사업을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출산을 하고 셋째 아이를 신생아를 키우면서 이제 바쁜 상황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6, 7개월 정도 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사업을 전달하기에는 나도 힘들고 이 친구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전달을 했어요. 그때 운이 좋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타이밍이 이제 좋았던 게 친구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던 저한테 하소연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유산균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한 통을 다 보낸 것도 아니고 몇 포만 이제 일단 한번 먹여봐 하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먹고 정말 효과를 본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도 놀랐고 친구도 놀랐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우리 아이 계속 꾸준히 먹일게. 그래서 유산균을 먹이기 시작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먹고 계속 좋으니까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비염이 있는데 나는 뭘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품을 추천을 해줬고 또 제품을 효과를 봤어요. 운이 정말 좋죠. 효과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서 남편의 제품까지 상담을 하다 보니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전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성격이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걱정이 많고 좀 그런 성격이라 그냥 친구한테 너 유산을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스폰서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죠. 그랬더니 둘이 머리를 맞대도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질문을 못해서 둘 다 계속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작전을 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하고 강경민 스폰서님은 우연히 그 근처에 온 거죠. 그래서 놀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나 미연이네 집에 놀러 왔는데 너 어디야? 나 여기 근처인데 진짜 잘됐다 여기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미연이가 집에 쳐들어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이제 쳐들어갔고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산화 이야기를 하고 사업 전달을 하면서 이제 유산화 사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이다. 그죠? 이미연 리더님 집이 댁이 어디세요? 용인이요. 용인. 강경민 리더님 댁은요? 김포. 김포에서 용인에 어쩌다 보니 그 근처에 가 있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네, 참 의아하긴 하네요. 이러면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는 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 사업은 친구랑 하고 싶거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배려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소심함 때문에 전달하기를 좀 조심스러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면 그죠, 김은진 리더님이나 강경민 리더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전을 잘 짜서 아주 메소드급 연기로 뭔가 작전을 소화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네. 그러면 아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표정이 불편하셨어요. 리더님은 뭔가
그랬었지 하는 표정을 앉아 계신데 우리 이면 리더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전을 눈치채셨는지 마음이 불편하시지 안 하셨는지 그런 상황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쯤 되면은 눈치가 없는 사람도 사실 이게 거짓말이겠구나라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저는 눈치가 그 중에서도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15년 동안 연락 끊긴 김포에 사는 강경민 우리 스폰서님께서 갑자기 뭐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마침 이 근처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 사실 기분이 상했어요. 네, 사실은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면 제 성격은 이래서 어차피 제품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의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왔었어도 아마 충분히 마음을 열고 들었을 텐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네, 기분이 상해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사실 이렇게 오기 전에 우리 문진 스포너님한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조금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되게 고등학교 때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저희 셋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되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시집도 잘 갔다고 들었는데 내내 10몇 년을 조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이 친구를 통해서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서 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러 올까라고 딱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이런 모습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막 골드가 되셨기 때문에 엄청 허리어 어머니 모습으로 딱 들어오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내 머릿속 이미지의 그 강경민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아까 사진 보셨죠? 그런 얼굴이었어요. 사진도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노 메이크업에 뭐 머리도 나갈 일 있을 때 감고 요런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 허리어먼 모습에 일단 첫 번째 약간 좀 반했어요. 반했고 근데 이 친구가 오자마자 자기 치마 불편하다고 우리 남편의 바지를 찾는 거예요. 기럭지가 다르니까 제 옷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바지를 서스럼 없이 입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15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게 전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어제 봤던 친구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보여줬던 게 이 서플리먼트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비타민 비교 가이드인데 제가 그전에 비타민을 막 많이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비타민 비교 가이드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되게 저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구나. 아이한테 가족한테 좀 더 좋은 거를 먹이고 싶은 엄마였는데 그런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했구나 라는 걸 첫 번째 깨달았고 그거로 인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회사에 대한 보상을 얘기를 해줬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이 되게 물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세제도 A사의 세제를 쓰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보상은 아무도 푼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은 그냥 판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주변에 지인이 많지만 내가 줬으면 좋지 판매하거나 아쉬운 소리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솔직히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해주는 이 보상이 제가 생각했던 그거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박 2일 세미나에 가서 전체적인 거를 다 보면서 제가 제대로 된 비전을 느꼈죠. 제가 그동안 이 친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경제력이 좋은 것보다 생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20대 때 별로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 쓰리잡 저녁에도 그렇게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 수입의 사실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프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다렸던 이 뭔가 내 삶이, 그러니까 이런 돈 버는 그 도구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1박 2일 세미나에서 깨달으면서 사업을 결단하고 본격적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죠 눈치 빠르게 보이시죠? 박수 크게 주셔도 돼요. 박수 눈치 보면서 박수 작게 안 치셔도 돼요. 크게 치세요 마음껏. 역시 눈치를 채셨죠, 그죠? 그래서 순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구잖아요.
오랜 시간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신뢰가 정말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나고 성공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경민 리더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약간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잖아요. 나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나 어떤 염려되는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솔직하게. 네. 일단 좋은 점은 정말 많고요. 좋은 점 정말 많고, 이제 친구이고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싶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불편했던 게 떠오르는 건 없어요. 분명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나한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기억을 하자면 그냥 뭐 호칭? 그러니까 워낙 이 비즈니스 파트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고 친한 사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도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그냥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고 호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점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염려되거나 사이가 아. 나빠질지 네. 걱정을 안 하셨는지. 이제 1시간 얘기하고 가지고 지금 네. 일단 전달하기 전에 이제 걱정됐냐 이제 이 질문인 것 같은데 당연히 걱정됐죠. 걱정이 안 됐으면 2년 전에 얘기했겠죠. 시작하자마자 얘기했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둘은 생각도 너무 많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다 보니까 전달을 못했는데 그게 뭐 제가 이 유산화를 전달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와의 관계를 끊고 뭐 사이가 어색해지고 이런 걸 걱정했던 건 아니고 이 친구가 거절했을 때 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됐었어요.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이 나를 대하더라도 거절을 한 이 친구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것 또한 또 나 혼자만의 생각이구나. 이 친구가 거절을 한 것도 아니고 거절을 해서 내가 얼마의 상처를 받는지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거절할까봐 상처 받을까봐 똑같이 못 볼까봐 그냥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 용기 내서 내가 너무나 같이 하고 싶은 친구니까 그냥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전달을 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거절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이 가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 이 일을 전달을 받았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4달 동안 피했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눈치 없는 게 이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피한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사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친구의 말을 듣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고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알려줬을 때 그냥 흘려 들었더라면 네,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에 제가 깨어있을지도 못했을 거예요. 완전 만성피로였거든요. 그 기회를 친구의 말을 듣고 잡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꺾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친구는 친구니까 결국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3년 반 만에 컨택을 해서 지금 너무 재밌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기 경북 영주라는 곳까지 제가 매주 후원을 가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다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냥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만나서 같은 목표를 얘기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항상 너무 즐겁거든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진작 할걸. 네가 처음 얘기해줬을 때 진작 할걸. 너무 그 시간이 아깝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내가 뭐라 카더노. 그러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그렇게 했다는. 그래도 지금 너무나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김문진 리더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면 리더님에게 전달을 하면서 걱정이 되진 않으셨는지 그 부분 좀 얘기 들어볼게요. 걱정 많이 했죠. 걱정을 안 했으면 저도 바로 또 얘기를 했겠죠. 의사야 나랑 같이 해볼래? 알아볼래? 근데 그걸 못해서 스폰서님이랑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서 집에 쳐들어갔던 건데
저 역시도 거절을 당해서 이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뭔가 그런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나서 내가 이제 저도 똑같이 비슷하죠. 데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사업을 전달했는데 이 친구가 나는 안 해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이 가서 나랑 같이 유산을 할래? 알아볼래? 라는 말을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망설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저라는 사람을 믿고 제가 권해주는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유산화라는 도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제 용기를 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얘기죠.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전달했을 때 우려하던 바와는 완전 다르게 정말 이 친구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까지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다, 그죠? 다 용기 내셔야 돼요. 네, 얼굴 표정 좀 이렇게 표시가 연결되세요. 네,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해서 특별히 더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이미아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도 이렇게 패널로 앉아 있는데 좋아요. 여기 아까 이렇게 입장하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그냥 일 같지 않고 이렇게 본사 로컬 오는 거, 뭐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을 가는 거, 아니면 같이 지방원을 가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다 그냥 노는 것 같은 그런 거라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일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알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정말 가장 제가 좋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매칭 보너스 파트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아기가 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사실 진짜예요. 이 친구한테 항상 너의 셋째는 내가 키워줄게. 너의 셋째 서아는 내가 키워줄 거야. 그 얘기 정말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뭐 5살일 때 제 매칭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친구들한테 내가 좀 여유롭다고 하면 친구한테 밥을 사줄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힘들면 술도 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인데 내 비즈니스,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가족 건강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친구한테 내가 든든한 파트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친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매칭 보너스 자체도 어쨌든 나로 인해서 이 친구가 그런 거를 회사를 통해서 평생 동안 받을 보너스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믿겠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제가 믿겠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한테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좋은 유산화를 소개해준 거, 용기 내서 저한테 전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평생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 꿈을 위해 일하는 이거로 보너스로 이 친구의 셋째는 제가 죽을 때까지 케어할 거예요. 멋집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멋져요. 저희 친구를 좀 이 자리에 앉혀놓고 싶어요. 저희 둘째를 좀 키워달라고. 그죠? 아까 삼성에서 들으셨겠지만 매칭 보너스 아까 얘기 잠깐 들으셨어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열심히 도와줬다고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산화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친구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 아기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몇 번씩 친구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일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거. 제가 선생님을 할 때는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니긴 했었는데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여행을 갔어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 동료 선생님들과 즐겁지 않은 여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우리가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 자리에서도 메뉴를 시킬 때 저희 친구들은 항상 인원 플러스 1메뉴를 시키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동료 선생님들은 딱 인원수대로 메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부분이 안타깝죠.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용기 덕분에 내 친구의 삶, 내 친구 가족들의 삶, 내 친구의 부모님의 삶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안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이 자리에 지금 친구분들 많이 모시고 오셨죠? 네, 많이 안 모시고 오셨나봐요. 많이 모시고 오셨죠? 이분들의 진심을 저희가 좀 대신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 리더님께서 차례대로 정말 이 친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어떤 진심의 마음을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리더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패널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컨택됐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친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3년의 시간 안에 이런 이그제 골드 이런 타이틀을 가진 제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이거는 뭐 꿈꿀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유산화에서 주는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 이름 석자 이미연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좀 멋있는 엄마가 돼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친구들이 전달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 끝났으니까요. 용기 내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초대한 분들 손 꼭 붙잡고 여기 밑에 커피숍 가셔서 꼭 이후의 이야기 더 나누시면서 정말 이거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좀 더 진지하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초대한 분의 그 떨리는 마음 이해해 주시고 진심 전달 받으시고 꼭 함께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것, 추가적인 수익을 저는 얻고자 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4년 전 제가 이 일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셋째 출산 한 달 전이었고 그 누구도 저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유산화를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제가 4년 전에 바랬던 150에서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은 이미 넘어선 지 이제 꽤 됐고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제가 원했던 것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 둘에게 사실 안 시켜도 되는 건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1년 365일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을 둘이나 하지만 저는 그거를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제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시키고 있다라는 데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든든하게 후원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산화라는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 친구분들이 앞서 이미연 리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싶고 함께 행복하고 싶고 함께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 거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선택을 하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친구와 함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진짜 너무 재밌게 준비했는데 이제 저희의 빅피처 하나가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울자. 못 울 것 같으면 바늘을 하나 준비해서 허벅지를 찔러라 막 이랬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인데 옆에서 이제 이미연 리더님이 울컥 해주시니까 저도 순간 너무 그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같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좋아서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자리에 아무나 못 앉잖아요. 이렇게 친구와 함께 성공을 했으니까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예전에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젊은 시절에 저희 친정 엄마는 친구를 잘 만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동창 모임 같은 것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뭐 사교적인 그런 모임들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자라면서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고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엄마 다른 엄마들은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하고 하는데 왜 엄마는 그런데 안 나가?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그것도 돈이다.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장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친구냐고 친구 만날 시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아파하는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이제 보살펴 드려야 되고 저 역시도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이따금 한 번씩 친구를 만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친구들이 나 때문에 더 좋은 데를 못 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한 번씩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 이런 대화들이 나오면 아, 그 여행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런 여행 못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절에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삶을 계속 살면 나 역시도 내가 5년, 10년이 지난 후에 나의 아이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에 제가 이 유산아를 만났고 정말 잘할 자신 일도 없었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결단을 하고 6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요. 매일같이 웃고 떠들고 매일 맛있는 걸 먹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걸 준비하면서도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저희가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더 행복해요. 어디 아파서 못 가는 친구 없고요. 돈 때문에 못 가는 친구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해야 해서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저희가 마음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함께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웃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저희는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싸우지만 않으면 되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걱정과 고민 지금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신 그 소중한 친구분들, 지인분들과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내가 꿈꾸는 삶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꾸는 삶이 무엇이든 간에 유산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저도 제 친구가 많이 보고 싶어요. 결혼식 간다고 뭘 알았어요. 진행을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지금 눈물이 없는 분으로 선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더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유산아를 진짜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를 잃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얻어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같은 목표를 보고 그렇게 삶 안에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까요? 그죠? 내가 물론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친구가 온전하게 그 여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에서 같은 목표를 보고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챙기면서 튼튼한 두 다리로 시간 구속받지 않고 휴가 따로 내지 않고 그런 시간의 여유 속에서 재정적인 여유 속에서 즐겁게 여행 다니면서 소통하면서 친구랑 정말 재미있게 시너지 내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물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끌려왔을 수도 있고 밥 사준다고 강남에 밥 먹으러 가자고 꼬셔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오셔 만나봐요. 저기 이제 저기 차원에서 이제 강남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해놓습니다. 강남 밥도 다 똑같아요. 비싸기만 하지. 그래서 어떻게 오셨든 간에 정말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시고 오신 사장님들, 리더님들은 용기를 꼭 내주시고요. 같이 오신 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일찍 맞춰드렸잖아요. 2층 아티제가 아직 문을 열어 있어요. 커피 한 잔 드시면 주차도 2시간 무료 도장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내려가셔서 못다한 얘기 나누시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수고해주신 우리 패널 리더님들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